책 새로운 책 교재부터 좀 봅시다. 일단 뭐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 이유까지 어떤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부분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할게요. 그다음에 요 책이 조금 미안한데 내가 너네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 마지막 단원이 행렬이잖아, 그지? 마지막 단원이 행렬이에요. 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행렬인데 행렬 파트는 알다시피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거라 이제 기출 문제가 아예 없어요. 있긴 있는데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2016년 이전 기출 문제는 구할 방법이 없거든. 그거는 진짜 인터넷에 이제는 인터넷에 거의 없어. 그래서 행렬 관련된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 교육과정에 그때가 마지막으로 행렬 들어간 애들이어가지고 2014년 거를 뒤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행렬은 문제를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중 문제집에 있는 건 구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책에다 넣어서 팔아먹으면 또 말라올까봐 그건 못 넣었고 그래서 대신 나중에 이제 프린트로 따로 줄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 받고 그럴 거 아닐 거니까. 그 교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었던 친구들도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정말 힘을 내자, 얘들아. 근데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이스크림 먹고 갈까? 응? 아이스크림 먹고 힘을 좀 내볼까? 자, 3,4차 방정식 외워봅시다. 3,4차 방정식. 오늘 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3,4차 방정식. 자, 여러분 3,4차 방정식은 풀기가 근해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해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단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아요. 네. 왜냐면 뭐 혹시 근해 공식 궁금한 사람 3,4차 방정식 근해 공식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단원 끝날 때 마지막에 보여줄 수 있거든. 어떻게 푸는지. 그냥 약간 교양 지식 겸 그다음에 혹시 학교 수행평가 같은데 뭐 세특 같은데 적고 싶으면 그지?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3,4차 방정식 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마지막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뽑아낼 수 있어. 오메가까지 다 모든 걸 써먹으면은 연립 방정식이랑 오메가까지 모든 걸 다 써먹으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장점은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저건 시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정말 복잡해. 진짜 말도 안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단코. 알겠죠? 참고로 3,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수학과 아니면 대학생들도 몰라요. 네, 구할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밖에 없겠니? 당연히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만 물어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안 되면요. 안 되면 근해 공식 같은 걸 쓰라는 게 아니라 근과계수의 관계 같은 거 정도밖에 안 물어봐.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가 안 되는 3,4차 방정식을 직접 풀라라고 할 일은 절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인수분해가 반드시 한 번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로 넣어놓은 거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곱하기 설마 이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아니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0되거나 아니면 뒤에 게 0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하므로 맞죠? 앞에 거는 너무나 풀기가 쉽고요. 뒤에 걸 풀고 싶다면 무슨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까?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추가로 하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알다시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니까 이런 친구가 나오면 근해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애초에 안 나올 거라고요. 아시겠죠?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인수분해 되면 1차 곱하기 2차, 뭐 2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걸 풀라는 건 그냥 2차 방정식 풀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세한 뭐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3, 4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예시들은 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예시들이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것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겠지, 그지? 자, 근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쉽게 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짜증나는 친구들도 있지. 특수한 인수분해. 그게 뭐야? 예를 들면 공통 부분이 있는 거라든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대칭형 인수분해 이런 게 있죠. 대칭식 인수분해 하는 거, 그지? 상반방정식. 용어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그거를 풀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몇 개만 넣어놨어. 많이는 안 넣어놨고.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인수분해 몇 개만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예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자, 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10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4는 0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쉽게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치환을 하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런 애들 나오면 공통부분이 대놓고 보이면 치환하면 그냥 끝나죠. 2번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이다. 자, 이런 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뻔하죠? 묶어서 공통부분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 묶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공통부분이 생기겠죠. 네, 그거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건 앞단원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넘어갔어요. 보기차식. 보기차식 인수분해 기억하십니까? 보기차식 인수분해. 사실 앞에 내용을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못 믿겠어. 그래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는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죠? 자,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쉽게 돼야 안 돼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인수분해 하시면 t-2 곱하기 t-1이므로 이 t 자리를 다시 뭘로만 고쳐주면 x제곱으로만 고쳐주면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근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세상 모든 친구들이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가슴 아프게도. 그게 두 번째 예시지. 자, 2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얘는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면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이 뭐였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맞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4차항 부분이랑 요 상수항 부분만 고려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로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x제곱 플러스 3을 통으로 뭐 하겠다? 제곱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x 4제곱 9 나오고요. 가운데 뭐가 나와요? 6x제곱이 나오겠지? 뒤에다 뭘 붙여줘야 2x제곱으로 맞춰져? 4x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얘가 제곱에서 제곱을 뺀 거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죠.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뒤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자, 상반방정식입니다. 이게 말했다시피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그죠?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한 번만 봐놓자. 그치? 자, 봅시다. 상반방정식 또는 대칭방정식인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상반인지 어떻게 파악해? 대칭인지. 요 2차 항을 기준으로 좌우가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5, 5고요. 1, 1이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으면 요건 대칭형 또는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용어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무조건 x제곱으로 묶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x제곱으로 묶으시면 어떻게 써지겠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여기는 뭐가 되겠어? x제곱으로 묶으면 x분의 5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묶는 거야?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셨죠?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묶을 수 있겠고요. 맞죠? 얘랑 얘는 얼마로 묶어주면 좋겠니? 당연히 5로 묶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5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x 플러스 x분의 1. 자, 뒤에 마이너스 4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뭘 치환하고 싶어? x 플러스 x분의 1을 문자는 여러분 마음인데 나는 그냥 t로 할게요. t로 치환을 해주시면 그죠? 자, 이 친구는 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t를 제곱한 거에서 얼마를 뺀다? 2를 뺀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쭉 써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으로 표현이 되겠다. 되셨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바꿨을 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밖에 안 나와. 되겠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으므로 뭐 곱하기 뭐로? 뭐지? t 플러스 6 곱하기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그지? 요거를 t를 다시 원래대로 뭘로? x 플러스 x분의 1로 되돌려 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앞에 있던 x 제곱까지 적어보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고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로 적힐 겁니다. 납득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는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좀 보기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x 제곱을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는 거.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납득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결국 2차식 곱하기 2차식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 는 0을 물어봤을 때 그냥 2차 방정식 몇 번 푸시면 돼요? 2번 푸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네. 2번 푸는 건 일도 아니니까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셔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완벽히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셔요. 할 수 있겠죠? 없나? 되게 불안해지는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오늘 참고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적어도 되지? 적어도 되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죠. 자,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똑같아 안 똑같아?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좀 새로 외우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우선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봅시다. 괜찮습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라고 하면 자, 맨 앞에 A는 뭐가 돼요? A는 뭐가 돼요?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뭐 한 거? 부호 바꾼 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B는요? B는 뭐가 돼요? B는 스마일이 됩니다. 오케이? 자, C는 뭐가 돼요? 오랜만에 세 가지 색상을 써보도록 하죠. 자, C는 뭐가 돼요? C는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를 어떻게 한 거? 바꾼 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쉽게 암기하려면 부호를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지, 그지? 바밤바라고 외우시면 바밤바. 오케이? 바밤바. 자, 합, 스마일, 곱이고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꾼다. 바밤바. 오케이? 자, 만약에 맨 앞에 A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양변 A로 나누고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는 그냥 암기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그냥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를 전개한 거예요. 그냥 전개하면 저렇게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봅시다. 자, 6번 x 예시 6번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각식을 구해보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1이죠. 스마일은 뭐예요? 2겠죠. 곱은 뭐겠어? 1이겠죠. 그러네, 마이너스 2네. 미안, 내 눈이 삐꾸였나봐.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뭘 추가로 물어보겠니? 이거 가지고 뭐 작성해보자? 방정식 작성해보자 라든지, 그지? 아니면 또 뭐 물어볼 수 있겠니? 너희들한테 저거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뭘 구해봐라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늘 그렇듯 곱셈공식 변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아시겠죠? 뒤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갈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3, 4차 방정식 그냥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건 이걸 못하면 제가 좀 슬퍼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나? 그 조립제법 3차식에선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기억나? 너네 이거 시험에서 그거 요긴하게 써먹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써먹었어? 그지? 그거 쓰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모르니? 없었어요 절대. 그러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무거나 숫자 3개만 불러봐. 1, 2, 3. 1, 2, 3? 1, 2, 3은 안 되는데.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1 대입하면 0 되는 건 쉽게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해? 1, 1, 0, y 적고 조립제법을 달리죠. 그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가 x-1이잖아. 그지? 이 뒤에다가 뭐 쓰면 돼? 당연히 이 뒤에 2차식이 올 거 아니야. 이 2차식이 어떻게 생겼겠어? 당연히 초고차는 x제곱이겠죠. 학교에서 그럼 여기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돼? 플러스 2x가 오면 되겠죠. 왜요? 아 그러네. 미안. 여기 플러스 2x 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 왜 플러스 2x야?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x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이제 1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 되게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 얘가 일단 한 근이잖아, 그지?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예요, 맞죠? 그럼 이 뒤에 오는 나머지 근 두 개를 베타랑 감마라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 뒤에 오는 친구는 어떻게 써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맞지? 플러스 베타 감마죠. 납득 되셔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해. 그러면 이렇게 곱해야 2차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거는 뭔데? 세근의 곱 어떻게 한 거야? 바꾼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더하면 항상 뭐가 나와? 2차항의 계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냥 여기가 플러스 2x,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2x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요거 이용해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여기 대칭형 요거 쭉 써놨습니다. 8페이지에. 오케이?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실 것 같은데 굳이 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 1번.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는 집에 가서 반드시 혼자서 또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되겠죠? 그게 다 숙제에 들어있어요. 내가 숙제 문제에서 이거 끄집어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부러 뒤에서 안 지웠어. 한 번 더 풀어보라고.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혼자서 안 풀어도 되겠다.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손으로. 1번 x 플러스 15 곱하기 x 플러스 16 x 플러스 17 x 플러스 18 빼기 362 fx인데 얘가 0되는 근을 한번 찾아봐 라는 얘기잖아. 결국 fa가 0, fp가 0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수업 시간에 씨발 나 이 문제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알겠는데 하시면 이거 주입기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문제 풀셔도 돼요. 그것까지 뭘 하지 않게, 그렇지? 근데 제발 부탁이니까 혼자서 못 풀면은, 혼자서 못 풀 것 같은 문제가 보이면은 수업 들어, 그렇지? 이거는 뭐 너무 뻔하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랑 묶으면 공통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죠? 자, 잠깐 암산력 테스트. x제곱 플러스 33x지 앞에는, 그지? 자, 그럼 15 곱하기 18 얼마야? 시작! 5 4 3 2 1 0 땡. 얼마입니까? 270이죠? 그죠? 맞네. 내가 왜 이걸 요구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어제 A반 애들 수업하다가 충격 먹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여러분 15 곱하기 18이 암산이 안 되십니까? 암산이 안 되십니까? 암산 못하겠다. 나는 손 들어봐. 암산할 수 있다. 5초 안에. 뭐야 너네? 중첩 상태야? 경에 따라 그러니까 다른 계산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15 곱하기 18을 암산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만 물어봐. 있었어. 자, 이것도 그냥 계산 얘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계산을 내가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야. 선생님 이거 빨리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를 계산을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18이 뭐야? 2 곱하기 9거든, 맞니? 그럼 곱셈하는 순서를 조금 바꾸면 안 될까? 15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야? 30이죠? 30 곱하기 9는 얼마예요? 270이죠?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보다 계산이 압도적으로 빠른 애들이 주변에 보면 있잖아, 그지? 물론 그런 애들이 그냥 아까 15 곱하기 18을 쭉 펼쳐서 그냥 5초 만에 슉 계산해버리는 애도 있을 수 있어, 그지? 그런 애들이 없다고 내가 못하겠어.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거랑 별개로 계산을 이렇게 해서 빠른 애들이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나도 돼? 뭔 말인지? 근데 이건 니들도 할 수 있지 않겠니? 조금만 연습하면. 왜? 이거 중학교 때 배워 안 배워? 배운 내용이잖아. 아니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곱셈 배울 때, 그지?
계산을 할 때 계산이 복잡할 것 같으면 뭐 예를 들면 5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6이 있어.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 5, 7에 35 한 다음에 6 곱해? 아니죠. 그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5, 6, 30 한 다음에 거기다 7 곱하잖아. 그지? 이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지? 왜 이런 연산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왜 이런 데로 넘어오면 안 지키세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풀 때. 알겠지? 이런 걸 시험 전날 내가 이런 계산법까지는 내가 일일이 다 지금 짚어줄 수가 없어.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그지? 응. 그죠? 이거 다 짚어주면 너네 집에 못 가. 맨날 수업 나 한 12시까지 해야 돼. 그지? 이런 건 여러분들 평소에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계산 실력이 쌓여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18 곱하기 15를 이렇게 쭉 펼쳐서 하는 애가 계산 실수가 많을까? 아니면 나처럼 계산하는 애가 계산 실수가 많을까? 계산 난이도 자체를 생각해. 뭐가 더 쉬워? 방금 내가 이렇게 숫자 쪼개서 하는 게 훨씬 쉽지 않니? 이건 암산으로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계산의 난이도 자체가 내려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런 거 평소에 좀 고민을 해보셔요. 아시겠죠? 그래야 평소에 고민해놔야 시험날 쓸 수 있어. 알겠지? 어제 A반에 대해 수업하는데 이 계산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애가 아무도 없다는 걸 너무나 충격 먹었고. 자, 그럼 봐봐. x제곱 플러스 33x 플러스 자 뒤에 16 곱하기 17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 줄까? 이것도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처리할 수 있어. 계산 테크닉이야 그냥.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아닌데, 그죠? 이런 것도 평소에 고민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맞죠? 16의 제곱 플러스 16이겠지. 16의 제곱은 뭔데? 256이지. 256 더하기 16은 얼마인데? 270. 계산을 잘하는 애들은 그냥 암산이 압도적으로 빠른 애들 있지만 대부분은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빠른 거야. 그냥 니들이 16 곱하기 17을 적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이런 계산 16의 제곱이랑 16만 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 16의 제곱까지 외우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계산이 빠른 거야.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가끔 보면 가끔 유튜브 같은 너 미미누 봐? 미미누 봐? 미미누? 몰라? 미미누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막 그런 애들 나오잖아. 막 무슨 챌린지 같은 거 하면은 수학 문제 30분 같은 걸 막 암산으로 풀어보려고 그런 애들 나오잖아. 그지? 물론 그런 애들이 암산 능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 당연히 너네랑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걔네들은 애초에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암산이 되는 거야. 너희처럼 안 하는 거지. 이걸 16 곱하기 17을 머릿속에서 암산을 다 돌리고 있으면 계산하다가 그렇게 빠르게 못 풀어. 솔직히 말해. 그지? 왜 빠르냐? 계산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빠르겠죠. 당연히. 실수도 적을 거고. 맞지? 자, 선생님 저는 저렇게 해도 실수를 하는데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빼기 360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 치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자, 뭘 치환해? x제곱 플러스 33x를 치환을 해야겠죠.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뭐가 너무 거슬려요? 이거 곱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지? 뭐 하라면 할 수야 있는데 하기 싫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런 거 할 때는 특히나 뒤에 숫자가 크다면 그냥 이 상수까지 통으로 치환하고 있어. 얘를 뭘로? A로 해볼까? 오케이? 그럼 뒤에 건 뭐가 돼? 그렇지, 그냥 A 플러스 2가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60이 되므로 그냥 얘를 여기까지만 치환했을 때보다 계산이 훨씬 간단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그치?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거 뭐 곱하기 뭐야?
그렇지. 18 곱하기 20이지.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이 뒤는 요거까지 치환하는 거 한번 설명해 주려고, 상수까지 치환하면 계산이 좀 간단해질 때가 많다라는 거 설명해 주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2번 뭔가 이걸 생으로 전개하기엔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이거는 공통 부분도 안 보이고요. 그 풀기에는 너무 그냥 생으로 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보이면 그냥 그대로 치환하고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안 보이면 뭐하고 들어가면 좋냐면 인수분해하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5 곱하기 5로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입니다. 얘는 x-3 곱하기 x-4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또 공통 부분 만들어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뭐 이 뒤부터는 너무 당연한 스토리대로 흘러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3번 이것도 말로만 하면 넘어갈게요. 뭐 치환하면 되겠니? x-y에 치환하면 치환될 거라는 거 보이죠? 다 공통이라는 거. 네. 치환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넘어갈게요. 4번 복 2차식이 나왔습니다. 복 2차식. 자, 4번 x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9는 0에 두 양의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내가 아까 3, 4차 방정식은 99%는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1%는 나온다는 얘기야.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오케이? 그 1%가 뭐냐면요. 그 1%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가 되지. 이거 좀 이따가 뒤에 문제로 나오거든.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왜 물어볼 수 있냐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푸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하는 것부터 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치환해서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뭘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완전제곱식 만드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하시면 되니까. 그죠? 자, 이거 인수분해한 거 빨리 좀 써볼게. 괜찮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이게 0이어야 하므로 2차 방정식 몇 번 푸시면 끝나요? 5번 푸시면 끝나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정석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지극히 솔직히 말하면 낮은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왜? 이게 모의고사에 기출이 됐어요. 이 내용. 네. 한번 보세요. 참고 계산은 나옵니다. 이 내용이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자, 뭐냐면 얘가 왜 인수분해가 안 돼도 물어볼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이거 치환을 해. 그냥 원래대로. 그지?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근을 구하려면 우리가 굳이 무조건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못 쓰면 돼.
공식을 쓰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근의 공식 써보면 당연히 뭐가 돼?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9 빼기 36 13이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t가 원래 뭐였어? 얘가 x제곱을 치환한 거였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워버리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냥 루트에 루트를 어떻게 씌워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풀어내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옛날엔 루트 이렇게 돼 있는 데다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게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었거든. 이중근호라 그래서. 옛날엔 교육과정에 들어있었어.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근데 이제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까지 물어볼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최후까지 복 2차식 형태에서 인수분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가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아무튼 요거는 그냥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는 당연히 하는 없어요. 요거 이제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답은 여러분들이 낼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해 공식 그냥 갈기면 되니까. 자, 5번. 5번. 소리가 길어서. 5번. 얘들 아이스크림 뭐 먹고 싶어? 밥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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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A반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걔네는 아이스크림을 사준 다음에 이거를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밥안봐 사고. 밥안봐 먹을래? 너네 밥안봐 먹어는 봤니? 완전 좋아해요. 그래? 밥안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별로 안 먹어봤는데. 그래? 근데 진짜 맛있어 밥안봐. 그 밥맛, 그러니까 밥 양갱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맛이거든. 밥 양갱 좋아해. 미안. 왜 수업만 하면 재미없잖아. 너 개소리도 좀 해줘야지. 아닌가? 다치고 있을까? 다치고 수업이나 할까? 자, 플러스 2b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참고로 이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당연히 4차식 상태로 풀어 못 풀어? 못 풀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맞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보기차식이니까 치환해서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가? 오, 이거 되게 좋은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그지?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b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가운데 맞춰주기 위해서 a제곱 x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안 뜻해지? 딱 제곱 빼기 제곱.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굉장히 인수분해하기 좋은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해놓고 시작할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는 해놓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 기억. 자, a는 3, b는 2일 때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자, a에다가 3, b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a에다 3 집어넣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소리는 너무 뻔히 보이죠? 저 뭐야? 판별식을 떠나서 그지? 그래서 실근 두 개 있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얘도 인수분해되는 거 너무 쉽게 보이죠? 그죠? 얘도 실근이 몇 개 있겠다? 두 개 있겠다. 아, 실근 두 개, 실근 두 개인데 얘네가 같아 달라? 다른 게 몇몇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 아, 기억 맞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니은 한번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어떻대? 작대. 맞니? 맞니?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갖는다. 맞아, 틀려? 이게 뭘 물어보는지는 알겠지? a제곱 마이너스 4b가 뭔지는 알겠죠? 뭐예요? 얘의 판별식이죠. 그죠? 얘의 판별식이죠. 동시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네요. 당연히 허근 두 개 가져 안 가져? 같겠지? 아 선생님 그럼 니은 맞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왠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지? 그지? 틀렸어요.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합니다. 니은 틀린 부분이에요.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자 들어봐. 우리가 3, 4차방 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방법은 뒤에 따로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건데 3, 4차방 정식은요 근을 판별할 때 물론 얘네가 이제 0보다 큰지 작은지 얘네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또 중요한데 뭐도 보셔야 되냐면 얘네끼리 겹치나 안 겹치나도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럴 수 있어 없어? 딱히 그러면 안 된다는 말 없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안 뜻되니? 이거 실근 몇 개? 2개. 얘도 실근 몇 개? 2개. 그럼 서로 다른 실근 4개라고 대답하면 근데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겹치잖아요.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3, 4차방 정식에서 항상 이걸 유의해서 체크를 해요. 뭘 하는지? 인수분해 돼 있는 애들끼리 겹치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중근 같은 거 따를 때 이거 뒤에 어차피 문제로 따로 빼놓긴 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 허근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그지? 허근이 튀어나오는 건 맞아. 근데 서로 다른 내 허근이니 항상 그거는 조금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얘랑 허근이 겹치면 돼? 안 돼? 서로 다른 내 허근을 가지려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항상 안 겹치나? 아니요. 방금 했다시피 A가 얼마면 겹칠 수 있어요? 여기면 겹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선생님 그건 어떻게 알아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A가 0인 게 보였는데 굳이 꾸역꾸역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설을 해보자면 얘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뭐래 빙신 A제곱 마이너스 4B죠. 그죠? 그럼 얘는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B죠. 근이 겹친다는 건 얘네들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뭐가 없어야 돼? A랑 마이너스 A가 같으면 돼. 아니 A랑 마이너스 A가 같으려면 A가 얼마야 돼? 0이어야 되겠네. 그렇게 알아내셔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무튼 니은이 그냥 맞다고 생각 없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 알겠죠? 3, 4차방 정식에서는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필수 사항이야, 애초에. 이걸 모르고 넘어갔다? 개념이 부족한 거야. 알겠지? 낚시가 아니야, 이건.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자, 디귿. 자, 디귿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네.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뭐라고 돼 있어? A가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 그다음에 B도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 A, B는 정수를 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의 만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모두 6개이다. 자, 길죠? 장황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맞겠지 뭐 이러고 찍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 참고로 이 문제는 원본은 2020 모의고사 20번인가 그렇습니다. 20번인가 21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냥 길면 맞다고 치고 넘어가. 알겠지? 아니면 그냥 펜 굴리고 여기까지 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뭐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이면 3번이겠지. 그지? 아 뭐래? 그치 1번 아니면 3번이겠지. 그럼 1번이 확률이 높아? 3번이 확률이 높아? 3번이 확률이 높겠지. 그지? 3번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물론 문제는 틀립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AB가 정수고 서로 다른 몇 개의 정수근을 갖고 싶대? 정수근 몇 개? 2개를 갖고 싶대. 맞니? 정수근을 2개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할까? 정수근 2개? 뭘 만족을 시켜야 될까? 자, 일단 정수근이면 기본적으로 무슨 근이라고 보셔야 해요? 실근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니은에 힌트가 조금 나와 있어요. 얘네 둘은요 판별식이 서로 어때요? 동일해요. 맞습니까? 동일하니까 한쪽은 허근 한쪽은 실근 이런 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겠지. 그럼 둘 다 실근이 나오거나 둘 다 허근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당연히 둘 다 실근이 나와야 서로 다른 정수근을 일단 2개고 몇 개고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일단 둘 다 실근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겠고요. 그죠?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그러면 실근이 2개가 나오고 실근이 2개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정수근 2개가 나왔대. 그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정확히 어떻게 돼야 돼? 겹쳐야 돼. 이거 뭔 말인지 납득되니? 안 겹치면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이 정수근이 4개가 나올 거 같아요. 뭔 말인지 납득되니? 그러니까 2개가 완전히 동일해야 돼.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것도 방금 해봤어요. 여기서 정수근이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얼마면 돼? 0이면 된다고 방금 했잖아. 허근에서 방금 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 니은에서 힌트를 다 퍼줬어 사실은. 니은을 똑바로 판단을 했으면 디귿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약간 노가다성이 들어있긴 한데. 케이스 1번 A가 0이라서 둘이 나왔는데 싹 다 겹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케이스 2번 선생님 근데 얘는요 실근이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얘가 실근이 하나 나왔어. 즉 무슨 근? 중근에 가졌어. 그럼 얘도 자동으로 무슨 근에 가져? 중근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왠지 알겠지? 알겠지? 왜? 얘네 둘은 판별식이 서로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가 한 개면 얘도 한 개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하나가 둘 다 무슨 근이기만 하면 돼? 정수이기만 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케이스 2번. 얘가 근을 하나만 갖는다. 즉 판별식이 얼마다? 0이겠구나.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는 서로 다른 정수근이 2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무조건 저거밖에 없잖아. 그지? 납득되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주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상. 오케이? A는 1번부터 해서 볼게. 1번이 더 세기 쉬우니까. 자, A가 0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맞죠? 그럼 얘가 날라갔어요. 둘 다. 납득되니? 그럼 당연히 어차피 똑같은 근이 나올 건데 그게 둘 다 무슨 근이어야 해? 정수근이어야 해. 맞지? 그럼 B가 뭐여야겠어?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안 돼요? 자, 써줄게요. X제곱 플러스 B잖아. 그지? 얘가 정수근을 가져야 된대. 맞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냐고 안 되냐고. 정수근 2개가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수근이 아니지. 마이너스 3도 안 되겠지. 그 다음 얼마야? 맞아 알겠지. 여기서 눈치챘으면 좋아. 알겠지?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뭐겠어? 마구겠죠. 정말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그냥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개? 일단 3개 확보. 오케이. 자, 2번 케이스 한번 봅시다. 2번 A가 얼마인 경우부터 해볼까? 1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 0인 경우부터 해볼까? 0인 경우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제 해볼 필요가 없겠지. 그지? A가 1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A가 1입니다. B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A가 2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A 제곱이 얼마야? 4지. 자, A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4 a제곱 4 마이너스 4b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 1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뭐야? 되니? 1이죠. 이거는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세요? 머릿속에서? 요게? 써놓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x-1은 제곱이잖아, 그거. 그치? 이 정도 머릿속에서 암산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찾았습니다. 맞죠? 그럼 B가 3인 경우는 어차피 돼? 안 돼? 안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왜 안 되냐면 A가 홀수면 뒤에 게 무슨 수야? 짝수잖아. 홀수에서 짝수를 뺐는데 0 됐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돼. 그럼 바로 4로 넘어갑시다. A가 4예요. B는 얼마면 돼요? 4면 되겠죠. 그죠? A가 4고 B가 4면 이거 근 2 여기서 마이너스 2 튀어나올 겁니다. 오케이? 왜? 난 그냥 아무나 했어. 너희들은 써서 계산하면 돼. 그치? 아니 이게 뭔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x-2의 제곱이죠. 정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가 5 건너뛰고 바로 6으로 가봅시다. 6인 경우 B가 얼마겠니? 9겠죠. 납득 되셔요? 자 A가 6이고 B가 9면 당연히 얘 근 뭐가죠? 3 마삼 가는 거. 오케이? 이것도 그냥 천천히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총 몇 개? 여기서 이 다음에 8은 선생님 왜 8은 안 해보십니까? 8은 왜 안 해본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 10부터 14에서만 찾을 거예요. 8 넘어가면 B가 10을 넘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굳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납득 되시죠? 네. 자 어차피 8 해보는 순간 10 넘는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총 몇 개야? 3개? 여기서 3개? 6개? 맞아 틀려? 틀렸죠? 그죠? 왜 틀렸어요? A가 2 말고 뭐도 돼요? 마이너스 2도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4 말고 뭐도 돼요? 마이너스 4도 되겠죠. 6 말고 뭐도 돼요? 마이너스 6도 되겠죠. 총 몇 개 그래서? 9개가. A, B는 순서상 A, B는 9개입니다. 몇 개가 아니에요? 6개가 아닙니다. 답 1번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참고로 내 기억으로 원본 문제에서는 디귿이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어렵죠? 그죠? 근데 한번 좀 봐볼 만한 가치는 있어. 왜?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비스무리한 류의 문제에서 딱히 안 틀리지 않을까? 그지?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6번은 스킵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게 돼? 안 돼?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근해공식 써서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나도 되니? 근데 근해공식을 쓴 다음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네. 여러분 교육과정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실게요. 대신 7번은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모의고사 기출에 비슷한 게 있어서. 자. 이게 1%야. 이게 1%. 이거 말고 너네 교육과정 상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인수분해 안 되는 3, 4차는 없어. 알겠지? 봐볼게요. 번. 자, x4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가지는데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2일 때 뭐 어쩌라는 거지? 그지? 자 1번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는 해보셔야겠죠.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보이지? 그지? 치환을 해서도 불가능하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 그래도 뭐 때문에 거슬려? 가운데 A 때문에 못 만들겠어. 그지? A만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있어버렸네. 그지? 못 풀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치환하고 푸시는 거예요. x제곱을 t로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셔요? 납득되셔요? 자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t를 구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별로 하고 싶은 계산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근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는 많이 없고요. 오케이? 대부분 뭘 쓰라고 요구하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문제가 훨씬 많아. 알겠지?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려면 그 얘네 근을 뭘로 잡으면 되겠어? 적당히 알파, 베타 이런 걸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안타깝게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이미 나와 있죠. 그죠? 다른 문자를 한번 써봅시다. 뭘로 써볼까? 뭐 써볼까? 너네 이런 거 알아? 이거 알아? 몰라? 모르면 넘어갈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쓰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게 그리스 문자잖아. 그지? 그리스 문자에서 순서대로 A, B, C, D야. A, B, C, D. 그럼 E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방금 그게 E야. 이게 그리스 알파벳이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데 그리스 알파벳도 A, B, C, D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A, B, C, D 첫 4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냥 그런 순서로 그냥 나열이 돼 있어.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 교양이야, 교양. 자,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B, C라고 놓을까? B, C. 이건 그냥 알파벳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평소에 다른 거면 그냥 알파벳으로 놓고 풀면 돼. 그렇지? 근데 T는 뭔진 모르겠으나 내가 B랑 C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셔요? 근데 T가 원래 뭐였죠? X제곱이었잖아. 그지? 왜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는 뭐라고 적으면 끝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고 하면 끝나. 뭔 말인지 납득되니? X제곱이 B잖아. 그럼 X는 뭐겠냐? 풀마 루트 B겠지. 그지? 또 뭐겠어? 풀마 루트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 4개가 표현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얘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맞습니까? 근데 크기 순서가 얘네가 친절하게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정해줬어. 알파가 제일 작고 델타가 제일 크대. 맞지? 그럼 얘네를 한번 크기 순으로 나열해볼까? 크기 순으로. 선생님 그냥 가정을 합시다. B랑 C 중에 뭐가 크다고 가정을 할까요? 여러분 맘입니다. 어? C가 크다고 할까? 이거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것도 B, C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잖아. 그지? 내 맘대로 정해도 돼. 자, C가 더 커.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 플러스가 크겠냐, 마이너스가 크겠냐? 당연히 마이너스 붙은 애들이 더 작겠죠. 플러스 붙은 애들이 더 크고.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놈은 마이너스 루트 B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C일 거야. 맞니? 둘 중에 뭐가 더 제일 작겠어? 마이너스 루트 C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B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C겠죠. C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물론 부등호를 반대로 적용해줬다면 마이너스 루트 B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은 마이너스 루트 C예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B겠지. 그 다음은 플러스 루트 B겠지. 그 다음은 플러스 루트 C겠죠.
자,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얘가 순서대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감마, 얘가 델타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얼마래? 2래.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네. 맞니? understanding? 얘 제곱하면 뭐야? 베타 제곱 B죠. 감마 제곱은 뭐예요? B요. 맞습니까? 둘 더하면 뭐예요? 2B겠지 뭐. 그게 얼마래? 2래. 아, 아하! B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네, B는 1이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 그지? 근데 처음에 이것만 생각해내면 돼. 그래서 이것만, 알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t의 시점에서 근이 얼마였던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 얼마였던 거야? 최소한 하나는 1이었다는 걸 알아냈네. 맞지? 그럼 이 t 자리에 1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a가 나오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네, 여러분 시험에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어렵긴 한데 딱 요거 하나만 알면 그지? 딱히 교육 과정을 벗어난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죠? 언제든 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납득이 되셨을까요? 자, 참고 이 문제의 원본에 해당하는 문제가 내 기억으로 21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킬러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면 킬러 문항이야. 알겠지? 근데 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이 문제가 크게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너무 어려운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오류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도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납득되셨죠? 여기까지. 자,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 구하셨어요? 여기 내일 집어넣으셔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8번. 모인 게 보여? 아하! 이거 뭐야? 상반이네요. 대칭이네요. 그죠? 그거 인수분해 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뭐부터 보이냐면 선생님 이거 애초에 1 집어넣으니까 0이 되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셔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뭘로 푸셔도 금방 풀려요. 어렵지 않게. 근데 그냥 얘는 상반 연습하라고 내가 넣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상반으로 한번 풀어봐. 알겠지? 뭐 이거에 대한 해설은 자세히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뒤에 내용 해보겠습니다.